지금 중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의 유명 CCTV 앵커 장린이 한국 여행에서 돌아와 생방송 중 예상치 못한 발언을 한 것인데요. 이 발언으로 인해 중국 SNS가 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녀가 폭로한 한국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기 전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중국 CCTV 뉴스 앵커 장린입니다. 오늘은 평소와 다른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최근 중국 SNS에서 한국이 중국인을 싫어한다는 이야기들이 무척 많아졌어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에서는 중국인이라고 하면 무시한대. 한국 식당에서는 중국인이 들어오면 자리가 없다고 거절한대.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실 뉴스 앵커로서 매일 여러 국제 뉴스를 전달하면서도 한국과 중국 관계에 대한 기사를 읽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역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가까운 두 나라인데 왜 이렇게 서로를 오해하고 있는 걸까요? 장린, 이 뉴스 봤어? 한국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쫓아냈대. 어느 날 후배 기자 류시안이 스마트폰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의 어느 관광지에서 중국 관광객과 한국 상인이 언쟁을 벌이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죠. 이런 영상만 보면 정말 한국에 가고 싶지 않아. 우리가 환영받지 못할 것 같아. 류시안의 말에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전부일까?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것만으로 한 나라를 판단해도 되는 걸까? 류시안, 우리가 매일 뉴스를 전하면서도 항상 뭐라고 말하지? 진실은 현장에 있다고. 류시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가 직접 가보는 건 어때? 2주 정도 휴가 내서 한국 여행을 해보자고.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진짜인지 아니면 또 다른 한국이 있는지 직접 확인해보자. 처음에 류시안은 망설였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만약 정말로 중국인을 싫어한다면 그래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기자잖아. 진실을 알기 위해 현장에 가는 게 우리 일이야. 결국 저희는 2주간의 한국 자유여행을 결정했습니다. 관광 가이드도 없이, 통역사도 없이 그냥 평범한 중국인 관광객으로서 한국을 경험해보기로 했어요. 만약 정말 한국이 중국인을 싫어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진실이 될 테니까요. 출발 전날, 저는 여행 가방을 싸면서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SNS에서 본 수많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정말 한국인들은 중국인을 보면 불편한 표정을 지을까? 식당에서 무시당하고 상점에서 바가지를 씌우는 일이 정말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기자로서의 호기심도 컸습니다. 대학 시절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봤고 한국 음식도 좋아했어요. 그런 문화를 만든 사람들이 정말 이웃나라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할까요? 진실은 어떨까? 장린, 비행기 티켓 예약했어. 내일 아침 9시 비행기야. 류시안의 메시지를 받고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저희는 정말로 한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날 밤, 저는 여권과 비행기 티켓을 확인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여행이 끝나면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게 될까? 정말 한국은 중국인을 싫어하는 나라일까? 아니면 그건 그저 미디어가 만들어낸 환상일까? 어쩌면 이 여행은 제 인생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편견을 확인하게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깨게 될 수도 있겠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저는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일 인천공항에서 한국의 진짜 모습을 만나게 되겠네요. 가방을 닫으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과연 미디어가 보여주는 것처럼 중국인을 환영하지 않는 나라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모습이 있을까요? 저는 모든 가능성에 마음을 열고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여행, 그 진실의 순간들이 기대되면서도 긴장됐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한국의 첫 모습은 맑고 깔끔한 하늘과 잘 정돈된 공항 시설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터미널로 향하는 동안 저와 류시안은 서로 긴장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생각보다 깨끗하네. 류시안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인천공항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깔끔하고 현대적이었거든요. 넓은 천장, 자연광이 들어오는 큰 창문들, 그리고 어디에서도 한 점의 쓰레기 하나 찾아볼 수 없는 바닥까지. 첫인상은 분명 좋았습니다. 출입국 심사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약간 긴장했어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불편한 경험을 하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놀랍게도 자동 출입국 심사대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여권을 기계에 대고 얼굴 인식을 하니 불과 몇 초 만에 심사가 완료되었어요.
아무런 질문도 의심스러운 눈빛도 없었습니다. 이게 다야? 류시안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베이징 공항에서는 1시간은 기다려야 하는데 공항 내부를 걸으면서 저는 계속해서 주변을 살펴봤어요. 모든 안내판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중국어 안내판을 발견했을 때 묘한 안도감이 들었어요. 적어도 여기서는 중국인 관광객들도 배려하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일은 그 후에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공항에서 시내로 이동하는 방법을 몰라 지도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영어로 된 안내판을 해석하려고 애쓰고 있을 때였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공항 직원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영어로 물었지만 저희가 중국인임을 알아차리자 간단한 중국어 인사말을 건넸어요. 니하오. 어디로 가시려고 하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어로 말을 걸어주다니. 저희는 서울 시내 명동에 있는 호텔에 가야 한다고 설명했고 그녀는 친절하게 공항철도 타는 법부터 호텔까지 가는 길을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심지어 직접 저희를 공항철도 매표소까지 안내해주는 친절함까지 베풀어 주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어색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밝게 웃으며 천만에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공항 직원의 이런 친절함은 저희에게 첫 번째 놀라움이었어요. SNS에서 읽었던 이야기들과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동안 저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아무도 저희를 불편하게 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아직은 공항이니까 당연한 거 아닐까? 류시안이 의심스럽게 말했어요.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니까 특별히 교육을 받았을 수도 있잖아.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야. 류시안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공항은 국제적인 관문이니 당연히 외국인에게 친절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미 SNS에서 봤던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조금씩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저희는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기사님은 나이가 지긋하신 남성분이었는데 저희가 중국어로 대화하는 것을 듣고는 백미러를 통해 저희를 바라보았어요. 이제 불편한 상황이 오는 건가? 저는 마음속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택시 기사님은 갑자기 서툰 중국어로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중국에서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그 순간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기사님의 중국어는 서툴렀지만 그 진심 어린 환영의 말은 완벽하게 전달되었거든요. 저희는 어디서 왔는지, 한국에 얼마나 머물 계획인지 이야기했고 기사님은 서울에서 꼭 가봐야 할 곳들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저는 류시안에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한국인들이 중국인을 싫어한다고 생각해? 류시안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아직 첫날이잖아. 너무 섣불리 판단하지 말자. 내일부터 진짜 여행이 시작되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한국에 대한 인상이 조금씩 바뀌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현실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호텔 방에 짐을 풀면서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사이로 저는 앞으로의 며칠이 어떤 경험을 가져다 줄지 기대하기 시작했어요. 아직 시작에 불과하지만 첫인상만큼은 정말 좋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일찍 일어나 서울 시내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첫 목적지는 류시안이 꼭 가보고 싶다던 북촌 한옥마을이었어요. 그곳에 가기 전에 간단히 아침을 먹기 위해 호텔 근처의 작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아담하고 아늑한 분위기의 카페였는데 벽에는 예쁜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여기 분위기 정말 좋다. 류시안이 말했습니다. 저도 동의했어요. 우리는 아메리카노와 샌드위치를 주문했고 창가 자리에 앉아 오늘의 일정을 계획했습니다. 핸드폰으로 지도를 보며 북촌 한옥마을에서 경복궁 그리고 인사동까지 가는 경로를 살펴보고 있었죠. 장린, 북촌에서는 한복 입고 사진 찍어야 해. SNS에 올리면 정말 예쁠 것 같아. 류시안의 제안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계산을 하기 위해 일어났어요. 저는 평소처럼 주머니에 손을 넣어 지갑을 찾으려 했는데 이상하게 지갑이 만져지지 않았습니다. 잠깐만, 내 지갑이. 당황한 채로 가방 안을 뒤적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지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류시안도 함께 찾아보았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때 갑자기 기억났습니다. 테이블에 지갑을 올려두고 사진을 찍었던 것이. 카페 직원에게 다급히 물었습니다.
혹시 여기 테이블에 지갑을 두고 갔을까요? 하지만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가 앉았던 자리는 이미 다른 손님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갑에는 신용카드는 물론이고 현금, 신분증까지 모두 들어있었거든요. 게다가 외국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정말 곤란한 상황이 됩니다. 어떡하지? 호텔로 돌아가야 할까? 저는 당황한 채로 류시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카페 직원이 다시 다가왔어요. 혹시 검은색 가죽 지갑인가요? 저는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찾으셨나요?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카운터를 가리켰습니다. 아까 손님이 나가시고 테이블을 정리하던 중에 발견했어요. 카운터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순간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카운터로 달려가 지갑을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신용카드, 현금, 신분증까지 단 하나도 손대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카페 직원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당연한 일이에요라고 대답했어요. 밖으로 나오면서 저는 류시안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야? 중국이었다면 아마 다시 찾기 어려웠을 거야. 류시안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맞아. 적어도 현금은 없어졌을 거야. 근데 여기선 그대로네. 이 작은 사건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인식이 또 한 번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흔히 관광객들은 현지인들에게 쉬운 표적이 되기 마련인데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제 물건이 안전하게 돌아온 것이었으니까요. 혹시 운이 좋았던 걸까? 류시안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운이 아닐 수도 있어. 직원이 당연한 일이라고 했잖아. 이게 여기서는 정상적인 일인 것 같아. 북촌 한옥마을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계속 그 일을 생각했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경험은 단순한 행운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그것은 한국 사회의 정직함과 배려심을 보여주는 작은 증거였습니다. 북촌에 도착해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저는 주변의 아름다운 한옥들을 감상했습니다. 전통 가옥들 사이로 현대적인 카페와 상점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여기저기서 중국어 간판과 안내문이 보였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배려였겠죠. 생각보다 중국인에게 친절한 것 같아. 류시안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니면 우리가 운이 좋은 건가?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판단하기 이르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SNS에서 봤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한국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 한복을 빌려 입고 북촌의 아름다운 골목길을 거닐면서 저는 점점 더 이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일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편견을 깨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어요. 오늘 하루가 어떻게 될지 정말 기대돼. 저는 류시안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조금씩 진짜 한국을 알아가는 것 같아. 오후가 되자 저희는 북촌 한옥마을에서 한강공원으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현대적인 면모도 경험해보고 싶었거든요.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저는 핸드폰으로 북촌에서 찍은 사진들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었어요. 전통 한옥의 기와 지붕, 좁은 골목길, 한복을 입은 저희의 모습까지. 중국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죠. 이 사진들 정말 예쁘다. 나중에 방송에서 보여주면 시청자들이 놀랄 거야. 류시안이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며 한강공원에 도착했습니다. 택시비를 지불하고 내린 저희는 넓게 펼쳐진 한강과 공원의 풍경에 감탄했어요. 강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는 가족들, 강을 따라 달리는 조깅족들. 활기찬 분위기가 마음을 들뜨게 했습니다. 와, 여기 정말 좋다. 사진 찍자. 류시안이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핸드폰을 찾기 위해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핸드폰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가방을 뒤적거려 봐도 주머니를 다시 확인해 봐도 핸드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류시안, 혹시 내 핸드폰 봤어? 류시안도 함께 찾아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갑자기 끔찍한 생각이 들었어요. 택시에서 사진을 보다가 두고 내린 것 같았습니다.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핸드폰에는 중요한 연락처들은 물론 이번 여행의 모든 사진과 메모가 담겨 있었거든요. 어떡하지? 택시는 이미 떠났는데. 저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류시안이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일단 진정하고 생각해보자. 택시 번호는 기억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전혀 기억이 안 나.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외국에서 핸드폰을 잃어버리는 것은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류시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근처에 경찰서가 있는지 알아보자. 한국은 CCTV가 많으니까 어쩌면 택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류시안의 제안에 따라 저희는 공원 안내소를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영어를 할 줄 아는 직원이 있었고 저희의 상황을 설명하자 친절하게 가장 가까운 경찰서의 위치를 알려주었어요. 경찰서로 향하는 동안 저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과연 핸드폰을 찾을 수 있을까? 만약 찾지 못한다면 이번 여행은 어떻게 되는 거지? 경찰서에 도착해보니 작지만 깔끔한 건물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젊은 경찰관이 저희를 맞이했어요. 영어로 상황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놀랍게도 그 경찰관은 간단한 중국어로 저희를 도와주었습니다. 택시에 핸드폰을 두고 오셨군요. 걱정 마세요. 한번 찾아볼게요. 그 경찰관은 저희가 탔던 택시의 대략적인 정보 시간, 출발지, 도착지를 물어보고는 컴퓨터로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전화를 걸어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택시 회사에 연락해봤습니다. 다행히 그 시간대에 북촌에서 한강으로 손님을 태운 택시가 몇 대 없어서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불과 10분 만에 경찰관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고 웃으며 저희를 바라보았어요. 좋은 소식입니다. 택시 기사님이 핸드폰을 발견하셨네요. 지금 이쪽으로 가져오고 계십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불과 30분 만에 행방불명된 핸드폰의 위치를 파악하고 심지어 택시 기사가 직접 가져다 준다니. 약 20분 후 숨이 차 보이는 택시 기사님이 경찰서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제 핸드폰이 들려 있었어요. 저는 뛰어가 그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찾을 수 있었는지 믿기지 않아요. 택시 기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손님이 내리고 나서 뒷좌석을 청소하다가 발견했어요. 마침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바로 가져왔습니다. 한국에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드세요. 그리고는 사례금도 받지 않고 바쁘다며 서둘러 나가셨어요. 저는 다시 한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친절함과 정직함이 일상적인 일인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경찰서를 나오면서 저는 류시안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돼. 베이징에서 택시에 핸드폰을 두고 내렸다면 다시 찾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 류시안은 고개를 저었어요. 거의 불가능했을 거야. 특히 외국인의 물건이라면. 그런데 여기서는 마치 당연한 일처럼 벌어지고 있어. 게다가 경찰관도 택시 기사님도 우리가 중국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말 친절하게 대해줬어.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틀 동안 저는 2번의 위기를 겪었고 2번 모두 예상치 못한 친절함으로 해결되었어요.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한국 사회의 진짜 모습일까요? 여행 3일차. 저희는 한국의 진짜 맛을 경험해보고 싶어서 현지인들에게 인기 있다는 고깃집을 찾아갔습니다. 호텔 프론트에서 추천받은 곳으로 관광객보다는 현지인들이 많이 찾는 진짜 한국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 식당에서의 경험이 또 다른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SNS에서는 한국 식당들이 중국인 손님을 차별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니 붉은 간판의 작은 식당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고기 굽는 향기와 시끌벅적한 분위기가 저희를 반겼어요. 실내는 연기로 약간 자욱했지만 활기찬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고기를 구워 먹으며 웃고 떠드는 모습이 정겨웠어요. 어서 오세요. 종업원이 밝게 인사하며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아직 우리가 중국인이란 걸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저희가 중국어로 대화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녀의 태도가 바뀔까 조금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밝은 미소를 유지하며 테이블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혹시 메뉴판 중국어로 된 것 있나요? 류시안이 영어로 물었습니다. 잠시만요. 종업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사라졌다가 금방 중국어로 번역된 메뉴판을 가져왔어요. 요즘 중국에서 손님이 많이 오셔서 준비해뒀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이 작은 골목 식당에서도 중국어 메뉴판을 준비해두다니. 그것도 관광객용 식당이 아니라 현지인들이 많이 찾는 곳에서 말이에요. 저희는 삼겹살과 목살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고기만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테이블이 각종 반찬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김치, 콩나물, 파절임, 마늘, 상추, 쌈장. 너무나 다양한 반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 모든 게 다 우리 주문의 일부인가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종업원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고기를 주문하시면 이렇게 반찬이 함께 나옵니다. 모두 서비스예요. 서비스라고요? 추가 비용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네. 맞아요.
한국 식당은 다 이래요. 저와 류시아는 서로를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교환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이렇게 많은 반찬을 추가 비용 없이 제공한다니. 그리고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종업원이 숯불 그릴을 가져와 테이블에 설치하고 고기를 가져왔어요. 저희는 서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릴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저희는 한국식 고기 구이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잘 몰랐거든요. 종업원이 저희 당황한 표정을 알아챘는지 곧 다가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고기 구워드릴까요? 저희는 감사하게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녀는 능숙하게 고기를 그릴 위에 올려놓기 시작했어요. 고기가 지글지글 익어가는 동안 그녀는 가위로 고기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었습니다. 고기가 익으면 이렇게 상추에 싸서 드세요. 그녀는 직접 시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상추 위에 고기를 올리고 쌈장을 약간 바른 후 마늘과 파절임을 얹어 한 입 크기로 싸는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이런 세심한 서비스에 저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더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서비스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손님에게 제공되는 기본적인 것이라는 점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식사를 즐기는 동안 옆 테이블의 한국인 손님들과도 눈인사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들은 저희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고 미소를 지어주었고 심지어 한 젊은 남성은 맛있게 드세요라고 중국어로 인사까지 건넸습니다. 한국인들 정말 친절하네. 류시안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했는데 이제는 정말 편하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여행 전에 마음속에 그렸던 차갑고 적대적인 한국의 이미지는 하나둘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따뜻하고 친절한 나라의 모습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이런 경험, 방송에서 꼭 이야기해야겠어. 저는 류시안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야 해.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것과 현실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도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저희가 먹은 것에 비해 가격이 너무 합리적이었거든요. 그 많은 반찬과 친절한 서비스를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가성비였습니다. 식당을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진짜 모습이 아닐까. 손님을 진심으로 대접하는 문화,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저는 SNS에 오늘의 경험을 올렸습니다. 중국 친구들에게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특히 고깃집에서 받은 감동적인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어요. 여행 넷째 날, 저는 기자로서의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 미디어는 중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그리고 그것이 일반 한국인들의 인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이런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출발 전 연락을 취해둔 한국 방송국의 PD 손민정 씨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류시안, 넌 명동에서 쇼핑하는 건 어때? 나는 잠시 방송국에 가볼게. 아침 식사를 하며 제안했습니다. 류시안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나 혼자서도 잘 다닐 수 있어. 어제 경험으로 봤을 때 한국은 생각보다 안전한 것 같아. 저는 지하철을 타고 서울의 대형 방송국으로 향했습니다. 역에서 내려 방송국으로 걸어가는 동안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맴돌았어요. 한국 미디어는 정말 중국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보도할까? 그리고 그것이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걸까? 방송국 로비에 도착하자 손민정 PD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세련된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밝은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장린 앵커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중국 CCTV의 유명 앵커를 직접 만나게 되다니 영광이에요. 저는 그녀의 인사에 감사를 표하며 함께 방송국 카페테리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커피를 마시며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번 여행의 목적은 한국에서 중국인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미디어에서는 한국이 중국인들을 싫어한다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손민정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디어와 현실 사이에는 항상 간극이 있습니다. 특히 국제관계처럼 복잡한 문제일수록 더 그렇죠.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 미디어에서 중국 관련 보도가 때로는 부정적일 수 있어요. 정치적 이슈나 경제적 경쟁 관계에서 오는 갈등을 중심으로 보도하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일반 한국인들의 중국인에 대한 태도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실제로 많은 한국인들은 중국 문화를 좋아하고 중국인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국적보다는 개인으로서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저는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갑을 되찾은 일,
택시에서 핸드폰을 두고 내렸다가 다시 찾은 일. 그리고 고깃집에서 받은 친절한 서비스까지. 손민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한국의 더 진실된 모습일 수 있어요. 미디어는 종종 갈등이나 문제를 부각시키곤 하지만 일상에서 사람들은 훨씬 더 따뜻하고 친절하거든요. 그럼 왜 미디어는 더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걸까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뉴스의 본질이 그렇잖아요. 개가 사람을 물었다는 뉴스는 가치가 있지만 개가 사람을 물지 않았다는 뉴스는 보도되지 않죠. 평화롭고 일상적인 모습보다는 갈등과 문제가 더 뉴스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니까요. 손민정의 말은 저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도 앵커로서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종종 더 자극적인 뉴스가 시청률을 높인다는 이유로 선택되곤 했으니까요. 사실 저도 뉴스를 전달하면서 항상 고민해요.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는 것과 시청자의 관심을 끄는 것 사이에서 말이죠. 손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 그거예요. 우리 모두 같은 고민을 하고 있네요. 앵커님께서는 이번 여행 경험을 중국 시청자들에게 어떻게 전달하실 계획인가요? 솔직하게 제 경험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한국에 대한 고정관념이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직접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죠. 방송국 투어를 하면서 저는 손민정에게 더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 미디어의 보도 방식, 시청자들의 반응, 그리고 국제 뉴스를 다루는 방식까지. 그녀의 답변은 항상 솔직하고 균형 잡혀 있었어요. 방송국을 나오면서 저는 미디어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자들은 얼마나 큰 책임을 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전달하는 뉴스가 사람들의 인식을 형성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말이에요. 류시안과 다시 만나 오늘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미디어의 렌즈를 통해 본 세상과 실제 세상은 정말 다를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그 차이를 줄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류시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오늘 나도 명동에서 많은 한국인들을 만났는데 다들 친절했어. 심지어 어떤 상점 직원은 내가 중국인이라는 것을 알고 중국어로 인사까지 해주더라고. 그날 밤 호텔 창문을 통해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얼마나 미디어에 의해 왜곡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 기자들이 얼마나 노력해야 하는지. 손민정의 마지막 말이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더 균형 잡힌 보도, 그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여행 5째 날, 저희는 서울의 야경을 감상하기 위해 남산타워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낮 동안은 경복궁과 덕수궁을 둘러보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했고, 저녁에는 한국의 현대적인 아름다움을 느껴보고 싶었거든요. 특히 서울의 야경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들었기 때문에 꼭 보고 싶었습니다. 남산타워까지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 저는 호텔 로비에서 류시안에게 물었습니다. 류시안은 스마트폰으로 지도를 확인하며 대답했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갈 수도 있고,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어. 케이블카가 더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 하지만 저희가 케이블카 탑승장에 도착했을 때 안타깝게도 마지막 케이블카가 막 출발한 직후였습니다. 다음 케이블카는 30분 후에 있다고 했어요. 30분이나 기다리면 너무 늦어질 것 같아. 버스로 갈까? 류시안이 제안했습니다. 저희는 근처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고 곧 남산으로 가는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버스에 올라타자 따뜻한 실내가 저희를 반겼어요. 밖은 이미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2월의 서울은 생각보다 더 추웠거든요. 버스에는 저희 말고도 몇몇 승객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퇴근하는 직장인들로 보였고 관광객은 저희뿐인 것 같았어요. 버스 기사님은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남성분이었는데 백미러로 저희를 힐끗 바라보셨습니다. 저희는 중국어로 조용히 대화를 나누며 창밖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별들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약 10분 정도 달렸을 때 버스 기사님이 갑자기 마이크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외국에서 오신 손님들, 남산타워 가시는 거죠? 저희는 놀라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저희를 관광객으로 알아보신 것 같았어요. 저는 어색한 한국어로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버스는 남산타워 바로 앞까지는 안 가요. 중간에 내리셔서 조금 걸어가셔야 해요. 제가 내릴 곳에서 알려드릴게요. 기사님의 친절한 안내에 저희는 감사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버스가 계속 산을 오르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점점 더 넓게 펼쳐지는 서울의 야경에 감탄했어요. 도시 전체가 빛으로 수놓아진 모습이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약 15분 후 버스 기사님이 다시 마이크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곧 내리실 곳이에요. 내리시면 오른쪽 길로 약 10분 정도 걸어가시면 남산타워가 보여요. 버스가 정류장에 멈추고
저희는 기사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내렸습니다. 그런데 내리는 순간 기사님이 저희를 부르셨어요. 잠시만요. 저희가 다시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자 기사님은 작은 비닐봉지를 내밀었습니다. 봉지 안에는 몇 개의 사탕과 초콜릿이 들어있었어요. 밤에 찬바람이 불어서 추울 거예요. 이거라도 드세요. 남산 타워에서 보는 야경은 정말 예뻐요. 좋은 추억 만드세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낯선 외국인에게 이런 작은 선물을 건네는 기사님의 따뜻한 마음이 너무나 감동적이었거든요. 류시안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진심을 담아 인사했습니다. 기사님은 손을 흔들며 미소 지었고 버스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작은 비닐봉지를 바라보았어요. 이게 한국인의 정이란 건가? 류시안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작은 친절이 여행의 가장 큰 추억이 될 것 같아. 남산으로 향하는 길. 저희는 기사님이 주신 사탕을 하나씩 먹으며 걸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 안에 퍼지는 동안 마음속에는 더 큰 감동이 번졌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여행의 묘미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화려한 관광지나 맛있는 음식보다 이렇게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만나는 현지인의 진심, 어린 친절이 여행의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남는 것 같았어요. 남산 타워에 도착해 서울의 환상적인 야경을 감상하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계속 그 버스 기사님의 친절이 맴돌았습니다. 불빛 가득한 도시의 모습도 아름다웠지만 그보다 더 빛나는 것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류시안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느낀 점이 있어. 한 나라를 판단할 때 화려한 건물이나 발전된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 사람들의 마음인 것 같아. 류시안도 동의했어요. 맞아. 한국인들이 왜 정이라는 단어를 소중히 여기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2주간의 한국 여행을 마치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온 그 순간 저는 이미 한국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징 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기자로서 저는 이번 여행에서 발견한 진실을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SNS와 뉴스에서 그려지던 한국의 모습과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은 너무나 달랐거든요. 다음 주 생방송에서 한국 여행 경험을 이야기하게 될 텐데 어떻게 말할지 생각해봤어. 택시 안에서 류시안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어요. 진실을 말할 거야. 내가 경험한 그대로,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방송국으로 복귀한 첫날, 많은 동료들이 저의 한국 여행에 대해 물었습니다. 대부분 정말 한국인들이 중국인을 싫어하던가요? 불편한 일은 없었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침내 생방송 날이 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메이크업을 하고 의상을 갖춰 입었지만 오늘은 특별히 긴장되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전할 이야기는 많은 중국인들의 고정관념을 깨는 내용이 될 테니까요. 54321.5네요. 카메라에 빨간 불이 켜지고 저는 익숙한 미소로 시청자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CCTV 글로벌 뉴스 시간입니다. 저는 장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최근 다녀온 한국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천천히 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미디어나 SNS를 통해 다른 나라에 대한 정보를 얻곤 합니다. 최근 한국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나요? 한국은 중국인을 환영하지 않는다. 차별이 심하다. 무시당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스튜디오는 순간 조용해졌고 모든 스태프들이 집중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2주간 직접 경험한 한국은 그런 이야기들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오히려 제가 놀랄 만큼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지갑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이야기, 택시에 핸드폰을 두고 내렸다가 되찾은 경험, 고깃집에서 받은 감동적인 서비스, 그리고 버스 기사님의 작은 사탕 선물까지 모든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모든 한국인이 같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제가 만난 한국인들은 국적을 떠나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주었습니다. 중국인이라고 차별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친절하게 대해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방송 중간에 시청자들의 실시간 댓글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인가요? 저도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것과 다르네요.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미디어가 보여주는 한 측면만으로 전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중 관계에는 물론 정치적,
역사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반 시민들 사이의 관계까지 완전히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생방송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프로그램 디렉터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장린, 오늘 방송 정말 좋았어. 시청자 반응도 굉장히 긍정적이야. 이런 내용으로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해보는 건 어떨까? 그 제안은 제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한중 관계를 더 균형 있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양국 국민들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제 SNS 계정에 한국 여행 사진들과 함께 긴 글을 올렸습니다. 생방송에서 말했던 내용보다 더 자세하고 개인적인 경험들을 솔직하게 공유했어요.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그 게시물은 수천 개의 좋아요와 공유를 받았고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장린 씨 덕분에 한국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도 직접 가서 경험해보고 싶어요. 미디어가 얼마나 편향된 시각을 보여줄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기자로서의 책임감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보도 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말이죠. 류시안과 저는 이후로도 종종 한국 여행에 대한 추억을 나누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획했던 다큐멘터리는 몇 개월 후 편견을 넘어서 한국과 중국의 진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방영되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는 양국 시청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고 조금이나마 서로를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미디어나 SNS를 통해 다른 나라나 문화에 대한 선입견을 가진 적이 있으신가요? 직접 경험해보기 전까지는 모든 것을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처럼 다른 문화나 국가에 대한 편견을 깨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점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장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